여기요.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. 아들이 경찰 앞에서 소리쳤습니다. 집문도 부수고 돈도 숨겨놨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님, 혹시 저희와 잠깐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?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저는 올해 71살입니다.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6년이 됐습니다.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.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.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. 엄마,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.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난 아직 2달이 멀쩡하고 밥도 잘 해 먹는다.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늘 못마땅했습니다. 어느 날부터였습니다. 아들은 자꾸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. 엄마,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. 내가 관리해 줄게.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.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? 며칠 뒤부터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. 우리 엄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.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.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.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.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경찰 2분이 서 있었습니다. 어머님, 신고가 들어와 확인차 왔습니다. 잠시 뒤 아들도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. 보세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엄마가 치매라니까요. 통장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도 못해요. 저는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습니다.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차분하게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?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? 최근에 병원 진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? 저는 모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. 거실은 깨끗했습니다. 냉장고에는 날짜별로 반찬이 정리돼 있었습니다. 가계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. 공과금도 모두 제때 납부되어 있었습니다. 경찰은 제 가계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. 어머님,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.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. 그때 경찰 한 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. 혹시 치매 진단서는 있으십니까?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. 아니요, 아직 없어요. 그런데 왜 치매라고 단정하셨습니까?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경찰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보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재산 문제와 치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신고하시면 곤란합니다.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경찰이 돌아간 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난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야.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.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이었습니다. 너 기억나니? 비 오는 날 운동화 젖을까봐 내가 업고 학교까지 갔던 거.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난 평생 널 믿었다. 그런데 넌 내 돈부터 믿었구나.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. 재산은 믿을 수 있는 공증 절차를 통해 정리했습니다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적 준비도 마쳤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. 노인복지관에서 운동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노후는 자식만 바라보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. 혹시 지금도 자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내 삶과 내 권리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도 소중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은 가족다워질 수 있습니다.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.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.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